자, 이제 형식 문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전 연습 공부 방법은 지문이 없는 상태에서 실전 연습을 할 거야. 답을 꼭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자는 거지. 즉 작품이 있으면 맞춰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냥 오로지 그지 개념어 공부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개념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즉 뭐야? 패스할 건지 찾을 건지, 즉 찾을 거면 A, B인지, 패스 또는 무조건 틀려 F, 그 다음에 무조건 맞아 제로. 그래서 확인 개념어인지 패스 개념어인지 무조건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분해보자. 그리고 집합을 만들어보자. 집합 A를 집합 B인지 A를 집합 제로인지 확인해야 할 개념어를 지문에서 어떻게 찾을까도 생각해보는 거야. 알았지?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알았어? 뭐? 지문에서 어떻게 찾을까 생각해보는 거지. 집합 만들어서. 즉 논리 연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단 연습 때는 편의상 교집합 기호인 이거 대신 논리적 기호로 교집합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점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A 교집합 B를 A.B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얘기. 알겠죠? 자, 갑니다. 자, 10년 동안의 문제 다 해놨다 그랬잖아. 수능에 나온 걸 다 보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보자. 먼저 단호한 어조지. 자, 니네가 어조가 공부되어 있나 한번 봐봐. 이게 공부되어 있으면 뭐라고? 서술어가 어조라고. 그럼 서술어만 딱 보면 단호한지 안 단호한지 알 수 있겠지. 자, 봐봐. 먹을 거야. 웃을 거야. 뭐뭐 할 거야. 할 거야. 단호하니? 아니지. 근데 뭐야? 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 먹어야 한다. 단호하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어조가 단호한 순간 의지는 무조건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분명히 단호한 어조로 뭐야? 해야 할 일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 너무 유치하다 그랬지. 그럼 A집합 B이긴 하지만 유치하지. 그러니까 보편적 말로 바꾼다 그랬잖아. 그런 게 의지라고. 이해돼? 자, 그 다음 봐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데 과거, 현재 대비 F. 과거, 현재 대비했다고 해서 그리운지 안 그리운지 모르니까 F 교집합 B. 맞지? 감각적 이미지 제로. 대상의 운동감 B. 그러니까 운동감만 있으면 되네. 알겠니? 야, 운동감이 있는 순간 시각적이지? 그러니까 얘만 있으면 되지. 그거 이거 하나 찾으면 되는 거야. 대립적이면 잘 봐봐. 이게 중요해. 대립적이라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게 긍정적 상황인식 그랬지. 자, 잘 봐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립적 시각이라는 건 결국 이거하고 이거가 서로 대립적인 거거든. 맞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기가 플러스일 수도 있잖아. 꼭 그지?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그랬을 때 꼭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래서 자 봐봐. 보통은 이게 좀 말 잘못됐다.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을 다시 해야겠다. 뭐야?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 니네가 알다시피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했을 때 긍정적 상황인식이라는 건 여기가 플러스라는 얘기잖아. 근데 너네도 알다시피 여기가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여기가 플러스일 수도 있겠지만 그치? 그러니까 긍정적 상황인식 자체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고로 A를 좁히는 역설 나왔네? 패스. 그치? 역설법 있으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되는데 자,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긴장감이라는 감정이 뒤에 있을 때 얘는 제로야, 제로 사실. 역설법 쓰면 긴장감이라는 건 감정이잖아. 그래서 집합이 커요. 그래서 이건 보통 제로로 봐도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11학년 듣고 봐.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 그랬잖아. 자, 잘 들어봐.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면 과거 상황, 미래 상황, 현재 상황이 될 수 있잖아. 근데 현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현재 상황이어야 되지. 그럼 현재 상황 하면 다 비판하는?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기해봐. 자, 다음에 미래를 했어. 자, 얘들아,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도 있고 비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래를 낙관할 수도 있고 비관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해봐. 자, 다음 봐봐.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자, 내가 대상과 하나가 되려는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가 되려는 그 자체가 의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되려는 이 자체만 있으면 의지는 드러나니까 에이지. 자, 이거 대표적인 에이지로지. 딱하게 여기는 마음. 그지? 모든 건 마음이잖아. 대상에 대한, 대상 없는 건 없지. 대결의식만 있으면 되지. 영구지법.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가 달렸을 거야. 확실히. 알았지? 자, 11학년도 보자. 그래서 긍정설문이라는 거, 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죠? 적절한 걸 물었다는 건 긍정적인 걸 물은 거야. 가와 나는 끊었지. 서리적 표현. A. 야, 서리법이면 다 자족감이니? 아니지. 근데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화자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재료가 되겠지. 근데 자족감, 스스로 만족하는 감정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A 교집합 B인 거야. 색채 대비 나왔네? 표현효과 나왔지? A지. 감각적, 의외로 많이 나온다, 감각적이지. 제로, 계절감만 있으면 되네. 풍자. 주제를 드러내지 않는 작품은 없잖아. 그러니까 풍자적 표현만 있으면 무조건 맞으니까 A지.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속성을 드러내는 거 무조건 맞다 그랬지? A지.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겠어? 2, 3, 4, 5. 되니? 자, 이제 너네들한테 물을게. 요 네 개 중에 제일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뭘 것 같냐? 집합적으로. 색채 대비가 많을 것 같아? 계절감이 많을 것 같아? 풍자가 많을 것 같아? 시간의 흐름이 많을 것 같아? 뭐라고? 5번? 넌 시간의 흐름이 많을 것 같아? 한번 진짜 잘 따져봐. 그렇지? 3번? 잘 바꾸는. 자, 3번과 5번을 생각해 볼게. 계절감, 시간의 흐름. 시간적인 건 맞지? 봄이 나와도 시간, 근데 봄 그러면 시간의 흐름은 아니지. 근데 봄에서 여름 됐어. 계절감은 맞지? 요쪽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 이럴 때 3번이 더 유력합니다. 솔직히. 알겠죠? 근데 나도 다 몰라.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찾을 때 뭘 찾으면 돼? 색채 대비, 계절감, 풍자, 시간. 얘 같은 건 생각하지 마. 알았지? 근데 네 개를 다 찾았는데 틀렸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답을 못. 알았지? 자, 다음. 자연물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힘을 부합니다. 잘 봐. 자연물이 무조건 다 자연물은 아니잖아. 자연물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A, 교집합, 꼭 부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자연물을 통해 긍정인 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 A, 교집합, B. 자, 대조의 소재를 열거할 때 긴장감은 무조건 맞다겠지? A, 교집합, B. 과거, 현재 대비가 나왔네? 고전시가라면, 자, 고전시가라면 무조건 틀렸지만, 만약에 현대시야? 그러면 A, 교집합, B. 일상생활에 관찰을 했대. 자, 일상생활을 관찰했어? 그러면 일상생활 관찰하면 사물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내? 꼭 교훈을 얻어낸다는 보장은 없잖아.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깨달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비판할 수도 있지. 얘기해줄까? 친숙한 사물을 얘기했어? 그러면 친숙한 사물을 얘기하면 항상 마음이 향하는 공간이니? 친숙한 거 얘기하면 난 항상 저걸 향하니? 말도 안 되지? 얘기해줄까?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얘야. 근데 얘도 있지만 얘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왜? 자연물은 찾기 되게 쉽지. 그리고 시는 현실의 부정적 측면 되게 많지. 그래서 이것도 답의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것도 높아. 그리고 이건 좀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건 AB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오히려 대조적 소재의 열범은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래야 되잖아. 오히려 이건 AB법 제로지만 이럴 땐 얘네들도 답의 후보가 될 수 있다. A, B지만. 알았지?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자, 보세요.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해라. 도치를 마지막에 쓰면 주제의식은 이거 무조건 맞지? A제곱. 명령적어도 뭐뭐 해라, 뭐뭐 해라지. 야, 뭐뭐 해라, 뭐뭐 해라는 건 강한 의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A제곱. 색채의 선명한 대조.
색채의 대조지. 어차피 색초가 대조가 되면 선명한 대조지. 그래서 이 형용사는 집합이 대빵 큰 형용사가 되는 거야. 왜? 대조가 된다는 건 다 선명해. 고로 분위기 한기는 무조건 맞으니까 A대로. 영탄법을 사용하면 얘들아, 영탄법은 강조지. 강조니까 고조된 감정 무조건 맞아. A대로.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면 상황을 부각하는 건 무조건 맞아. A대로. 이거 다 싸게 A대로네. 그러니까 이건 다 찾아봐야 되거든. 그치?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답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잘 들어봐. 명령적 어조는 이퀄 영탄법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맞으면 얘는 무조건 맞아. 집합 누가 더 커? 자, 2번하고 자 이럴 때 니네들 2번과 4번의 집합 관계를 봐. 집합상 누가 더 크니? 그렇지. 2번이 아니죠. 집합은 4번이 더 크죠. 명령도 영탄법이지만 서리법도 영탄이지. 그러면 봐봐. 명령적 어조가 있는 순간 답은 2번이지. 근데 명령적 어조가 있는 순간 4번도 답이 되지. 답 두 개가 되지. 이때 집합 크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지금 지문은 없지만 얘는 절대 답 안 돼. 이거 이해해봐. 명령은 영탄 빼고 다른 건 없어요? 명령적 어조에 영탄법 빼고 다른 건 없어요? 있다니까? 명령적 어조인 순간 영탄법이지. 근데 영탄법은 명령적 말고 서리법도 있고. 명령적 어조에는 영탄법 왜 없어요? 명령적 어조는 영탄법 외에가 아니라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는 순간 다 영탄법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평소요 뭐뭐 한다 이게 아닌 이상은 다 영탄법이라고. 그러니까 뭐뭐 하라 라고 얘기하면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시의 어조는 뭐야? 평범하진 않지. 평범하지 않으면 약하게 얘기한 거야? 강하게 얘기한 거야? 시에서 강하게 얘기한 거야. 강하게 얘기한 건 강조지. 그래서 명령 순간 영탄인 거야. 자, 질문에 대한 답이 됐니? 좋아. 나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실 너네가 막 질문하고 내가 질문을 막 이렇게 해도 이렇게 찍어도 되거든? 근데 워낙 너네들이 요즘 이제 시대에 질문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질문 없이 가는데 아무 데나 이렇게 끼워서 질문해도 좋아. 그러면 아마 수업 듣는 애들도 이런저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명령적 어조는 알았어? 사용되는 순간 영탄법. 그렇지? 영탄법에는 서리법으로 써도 영탄법이지. 감탄사에 써도 영탄법이지. 그래서 집합은 얘가 더 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됐어. 넘어간다. 자, 이제 13년도야. 자, 가와 나는 선경적 앞에 경치 뒤에 정서의 방식으로 자, 야, 정서가 반드시 예상적인 건 아니잖아. 이거는 A집합 B일 수밖에 없지. 제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예상 빼면 되지. 화자의 정서를 고조한다. 그치? 그러면 되는데 굳이 예상을 넣었으니까 A집합 B. 이거 틀리려고 낸 문제야. 자, 그 다음에 끊었지? 대상, 자, 속성은 무조건 맞다 그랬지만 대비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 대비하여, 잘 들어봐. 지향하는 사. 얘들아, 대비가 됐다는 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건 하나는 지향하는 거지. 고로 A 값죠. 자, 다음에 시간적 배경에 의미를 부여해. 이 말 잘 봐. 시간적 배경만 있으면 의미는 다 부여되는 거야. 봄에, 아침에, 그럼 다 시간적 배경에 의미 부여되지. 다. 삶의 무상함을 무조건 드러내는 건 아니지. 야, 아침에 무상해. 이럴 수는 않잖아. 집합이 크긴 해. 형용사니까. 집합이 크긴 하지만 배경에 의미를 둬서 기쁨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 플러스를. 그러니까 A집합입니다. 자, 다음 봐봐. 가상의 상황이잖아. if지, if. 그러니까 if를 설정한다고 해서 다 환상은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 봐봐. 내가 밥을 먹는다면 배가 부를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무슨 환상적 분위기야. 그치?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게 환상이잖아. 그러니까 A집합 B. 자, 5번 봐.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 잘 들어봐. 과거의 기대가 이랬는데 그거와 다른 현재의 모습이야.
그럼 과거에는 이런 기대를 했어. 내가 서울대생이 될 거야 했는데 현재는 연세대생이야. 그럼 분명히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이지. 그럼 아쉽겠니 안 아쉽겠니? 아쉽죠. 선생님 연대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서울대를 기대했을 때랑 다르죠. 단 그거보다 더 좋아졌어. 그러면 아쉽진 않겠지만 다르면 다 아쉬운 거죠. 알겠죠? 자, 갑니다. 자조가 뭐라고요? 스스로를 조롱하는 표현이죠. 자조적 표현을 했어? 그건 스스로를 비웃으면 삶의 모순이니? 그건 아니죠. A밖에. 의성어를 활용한다고 해서 꼭 경쾌한 건 아니죠. 이때 경쾌한을 빼면 뭐야? 분위기를 자아냈다. 생동감을 드러낸다. 이런 맞아. 근데 이거는 경쾌하는 건 좋다 나쁘다가 있잖아. 생동감은 좋다 나쁘다가 없는 거야.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 의성어 자체가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A교집합 제로가 되려면 경쾌함이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걸 내야 된다. 근데 경쾌한 건 플러스니까 의성어가 반드시 플러스는 아니야. A교집합이. 자, 또 나왔다. 영탄법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무조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탄과 독백만 있으면 되는. 그지? 그럼 영탄법 찾는 건 쉽다 그랬지. 얘가 중요하죠? 얘는 뭐라고요? 청자가 없으면 되죠. 맞죠? 자, 이게 중요하네. 우리 앞에서 좀 자세히 안 배운 것 같으니까 이거 잠깐 필기하면 뭐라고? 청자가 없으면 돼요. 알았죠? 이거 배웠다 그죠? 청자가 있으면 대화체, 없으면 독백체라고 그랬죠? A0. 자, 봐봐. 감각적 이미지를 하려고 해요. 감각적이라면 뭐야? 0이지? 자, 봐봐. 대상의 불변성. 요게 B죠. 근데 잘 봐. 이 말을 잘 봐. 불변성이 뭐야? 변하지 않는 성질이죠. 변하지 않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고로 F가 가능하다. 이런 거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자, 변하지 않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추억. 추억은 변하지 않아. 추억이라는 것만 그렇지 좋은 추억이 나쁜 추억이 되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추억이 평범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물론 뭐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뭐 이럴지 모르지만 솔직히 어머니의 사랑도 이만했다가 요만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불변한 건 없다. 이런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봐. 세상의 이치가 집합이 돼. 알았어? 그래서 이런 건 세상의 이치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F가 가능하다. 됐지? 자, 봐. 동일한 문장. 자, 선생님이 주의하라 그랬지? 동일한 거랑 문장이 동일해야 되지. 동일한 문장이면 다 순환하니? 말도 안 되지? A교집합. 했니? 좋습니다. 자, 벌써 이제 14년으로 옵니다. 자, 이번에 대상의 부재. 야,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사람이 없으면 안타깝지? 그래서 이 형용사 집합이기 때문에 A입니다. 근데 요건 좀 봐야 돼. 궁핍하지? 잘 들어봐. 궁핍하면 다 좌절하니?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건 A집합. 알았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봐. 이별을 했어. 이별을 하면 보통 서럽죠. 그죠? 선생님 빚쟁이랑 이별했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없잖아. 이별했다는 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하는 걸 보통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서러운 심정은 채. 자연의 섭리가 나왔네. 그지? 자연의 섭리? 모르겠어. P 교집합. 경외감이 뭐지? 써봐. 존경심과 두려움이지. 존경심과 두려움. 그러면 존경심과 두려움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P 교집합. 자, 봐. 자신의 인연과 배치돼. 야, 자신의 인연과 배치. 반대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반대되는 현실에서는 당연히 실망감이 표출되겠죠. 그죠? 내 인연과는 반대되는 현실이야. 그럼 당연히 실망이죠. 그죠? 그래서 A죠. 고로 얘가 답의 후보고요. 절대로 얘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합입니다.
집합에서 1번과 3번에서 누가 집합이 커? 1번이 크죠. 그죠? 왜냐면 예기치 않은 이별 그랬는데 이별했다는 게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별한 사람인데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봐봐. 예기치 않은 이별로 서러운 사람은 대상이 없어서 안타까운 거랑 똑같죠. 근데 대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 이별이 꼭 예기치 않은 이별이 아닐 수도 있죠. 이 말 이해되니? 이 말 이해 안 되면 빨리 질문해야 돼. 이해돼? 계속 표정이 멍해서 그래. 진짜 이해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잘 봐라. 예기치 않은이라는 선생님 수업의 가장 핵심이기도 해. 이 말은 미안해. 이별이 아니고 요겁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 항상 수식어. 수식어는 집합을 줄인다. 수식어는 집합을 줄인다. 선생님 아직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봐봐. 이별이라는 집합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별에는 예기치 않은 이별과 예기된 이별. 알았어?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별 안에는 이미 뭐야?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합이 예기치 않은 이별하는 순간 집합은 작아지는 거야. 수식어는. 알겠어? 자, 봐봐. 사람. 알았어? 우는 사람, 울지 않는 사람. 집합이 우는 사람이라고 작아지고 있어. 작아진다는 건 맞을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지. 맞지? 좋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보자. 선경우정 또 나왔어. 선경우정을 통해 취상전개 당연하죠? A0. 모든 연을 이행으로 구성했는지 확인하면 되지. 자, 잘 들어봐. 모든 연이 모든 게 그러면 형태적으로는 통일성이 있지. A0. 자, 이 연에서는 명사로 영어를 마무리됐다고 쳐봐. 그럼 그게 정적 모습이니? 야,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면 정적이니? 말도 안 되지? 얘기죠. 자, 이 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의미 없어. 화자의 시선이 원경 공격자. 원경에서 공격 패스. 비유죠. 비유 나왔어. 무조건 맞아. 제로. 3분의 동적. 이거 좀 잘못됐다. 그치? 애교조건 B인데 이럴 수는 있어. 자, 이거 조심해라. 4번 별표. 잘 봐. 비유는 무조건 맞거든? 근데 동적 이미지를 부여한다 그랬잖아. 근데 해피면 동적 이미지 부분이 비유인가는 봐야 돼, 사실. 그치? 시가 비유는 무조건 있거든? 근데 동적인 부분이 과연 비유냐?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좀 의미가 있어. 원래대로 하면 0 부집합 B거든? 근데 A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0 부집합 B로 해도 되긴 하겠다. 웬만하면 동적 이미지를 하고 있으면 그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야. 이거 0 부집합 B가 더 맞겠다. 이거로 하자. 바꾸자. 0 부집합 비유니까. 자, 간다. 자문자답이 뭐야?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거지. 야,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한다고 해서 꼭 임에 대한 그리움은 아니잖아. A 부집합 B. 자, 풍자 또 나왔다. 풍자 했어? 풍자 했다고 나서 임에 대한 서운함은 아니죠. A 부집합 B. 언어 유희, 말장난이죠. 말장난을 했다고 해서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는 아니죠. A 부집합 B. 은폐어를 나열했다고 해서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은 아니죠. A 부집합 B. 반어 나왔습니다. 무조건 패스. 반어는 그냥 보지도 말고 패스입니다.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자,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세와 반복. 자, 연세법을 쓰면 리듬감, 얘들아. 모든 시는 리듬감이 있어. A, B, 퍼플. 자, 서리적 표현. 야, 서리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타까운 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안타까움은 약간의 마이너스적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A, 퍼플. 근데 이건 다를 수도 있겠다. 왜? 서리법도 많고 안타까움도 많으니까. 근데 아무튼 A, 퍼플입니다. 가에서는 직유가 있어야 되죠. 야, 직유가 있으면 대상의 이미지는 선명하죠. 이건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항상 이미지는 선명한 거야. 형용사라고 써 빨리. 자, 자, 요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집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제로입니다. 자, 세체어를 하면 당연히 대상의 면모, 모습이 강조되죠? A 제로. 과거 현재 대비 또 나왔다. F. 알겠죠? 자, 이제 2017학년도 갑니다. A는 끊었죠? 대상을 나열했다고 쳐봐. 대상을 나열하면 정서가 모든 시는 정서가 촉발됩니다. 그래서 A 제로. 여기서 얘들아, 만약에 A, B 집합 B를 만들려면 이럴 때는 이거야. 정서가 촉발된 상황에서 정서가 가장 촉발되는 게 가장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내서 사실 시 중에서 가장 촉발된 부분은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꼭 이 부분에서 가장 촉발되진 않잖아. 이럴 땐 A, B 집합 B. 근데 이 말이 없다면 모든 건 정서가 많이 촉발될 수도 있고 조금 촉발될 수도 있잖아. 촉발은 무조건 돼. 다음에 B.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세. 봐봐. 연세법을 말하는 거야. 언순이, 엉덩이는 빠르게, 빨가면 사가. 이렇게 연세가 된다면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용. 야, 꼭 연세한다고 해서 혼란스럽진 않잖아. 그러니까 A의 집합. 자, 이게 중요하네. A의 대상들은 화자의 만족을. 자, 화자의 만족. B의 대상들은 인물의 불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래. 야, 모든 대상들은 기능을 하지. 기능을 하니까 A에서는 만족을, B에서는 불만만 드러내면 되지. 그러니까 A0, A0죠. A0, A0.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로따로 A에서 보고 B에서 봐야 됩니다. 자, 이것 봐. A에서는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나고 B에서는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대. 그럼 얘들아 봐.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있으면 되죠. 단절감이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A0, A0. 반어 나왔습니다. 패스. 심리나 정황은 무조건 맞겠죠? 얘는 무조건 패스입니다. 반어법은. 자, 18년도 갑니다. 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대. 그러니까 뭐야? 너 누구야? 하고 분명히 불러주면 명시적으로 설정되지. 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풍자는 아니죠. A집합. 유사한 식구자. 유사하냐? 동일하냐? 유사하냐? 식구냐? 어미냐? 시어냐? 시행이냐? 이거 항상 바뀔 수 있으니까 잘 봐. 이걸 반복했는지 봐. 이걸 반복한다고 해서 꼭 의지가 강조되는 건 아니죠. A집합. 생명력을 부여하는 순간. 잘 봐. 요 선택지 3번 별표. 이거 되게 중요한 선택지야. 봐봐. 이거 아마 맞을걸. 사람들이 많이 쓸걸. 생명력이랑 의지를 지닌 존재. 잘 봐봐 얘들아. 어떤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했다고 쳐봐. 즉 살아있다고 했어.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의지가 있지. 살려고 하는 의지는 반드시 있잖아. 의지는 지니고 있잖아. 의지를 드러냈냐 안 드러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의지를 지닌 걸 묻고 있어. 의지를 지닌 존재 아닙니까 다들? 그래서 이거는 A0. 이 선택지는 멋있는 선택지입니다. 자,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그 이미지가 다양한지 안 다양한지는 조금 따져봐야니까 P죠. 이런 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이 정도 나오면 다양한가? 두세 개 나왔으면 다양한가?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형용사에 의해서 A가 되고요.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은 무조건 맞겠지만 꼭 자연의 모습은 아니라 사물의 모습,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B가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이럴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이미지는 다양하죠. 그래서 0 교집합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써놓으세요. 0 교집합 B 가능. 단어 나오네요. 무조건 패스입니다. 단어는. 됐어? 자, 다음에 19학년도 봐. 시간과 관련된 표지. 자, 시간과 관련된 게 있으면 분위기 조성 무조건 맞죠? A죠.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은 꼭 맞는 건 아니죠. 서사가 뭐라고요? 인물이 사건을 경험함. 이게 서사죠. 그러니까 과거 시작을 하고 인물과 사건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A죠.
객관적 관찰 나왔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객관적 그러면 무조건 틀리거든? 근데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둘 수 있죠. 시에서 객관적이다 그러면 틀려. 근데 객관적 관점에 초점을 둔 그런 시일 수는 있잖아. 그러면 객관적 관점에 초점을 뒀다면 주관적 의미의 서술은 배제한 거죠. 그러니까 A. 이 선택 재밌네. 참 교수들이 다양하게 만드네요. 이런 거 볼게요. 자, 다음에 암울하고 비관적 정서, 마이너스의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면 당연히 비극적이죠. A.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묘사했다고 쳐보세요. 이국적. 이국적인 건 뭐야?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잖아. 아니, 자연물이 살아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A도 집합. 그죠? 자, 드디어 마지막 순서. 자, 갑니다. 가에서는 현실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 모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꼭 조화로운 공동체 모습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얘기해 줄게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 잘 들어봐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꼭 회의. 회의란 말 알죠?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다. 이 회의는 쓰지 마. 미팅 아니죠. 그래서 얘들아, 요 회의라는 단어 되게 중요해. 회의 이퀄 의심을 품다. 내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말인데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야. 회의 그러면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품을 했자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회포. 이런 말 들어봤니? 회포라는 말은 회자가 품다잖아. 포는 뭘까? 포.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회포는 생각을 품는 겁니다. 자, 이거 내가 재밌는 단어 하나 보여줄게요. 난 옛날에 너네들이 이런 말 썼는지 모르겠는데 회포를 풀다.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나는 회포를 풀다. 뭐 있죠? 보세요. 회포를 풀다를 한번 보여줄게. 나는 그 옛날에 이 단어를 보면서 여기 있다. 바로 나오죠. 회포를 풀다 바로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가 봐. 뭐 이렇게 나오네. 지식인으로 나오네. 어학사전에서 볼까? 자, 봐. 옛 친구들과 술잔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우리 오늘은 시간에 도해받지 말고 한번 회포를 풀었다. 울적한 회포. 회포가 뭐라고? 푸는 생각이죠. 그래서 회포를 풀다는 말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많이 썼거든요. 특히 술 마실 때 제일 많이 써.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술 먹으면서 회포 풀지 그런 거 알겠어?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왜 생각을 푸는데 그런 말을 많이 쓸까? 생각 풀죠? 지금 생각해보면 얘들아 봐봐. 너네들 좋은 사람과 대화하는 게 즐겁냐 지금?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 그걸 끄집어내는 거야. 이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야. 정신병 든 사람도 결국 정신과 의사에 가서 뭐해? 자기 생각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만큼 자신의 생각을 내뱉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옛날부터 회포 풀자라는 말을 많이 쓴 것 같아. 그래서 야 진짜 어떻게 회포 풀자는 말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털어내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재수학원에서 가끔 이런 말 하면 애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가끔 학생들이 한 명씩 와서 선생님이랑 회포 풀고 왔어요. 이런 애 가끔 있어요. 그런 애랑 이런저런 얘기하면 자기의 고민 같은 거 있잖아. 그 고민 같은 걸 막 털어놓잖아. 그러면 야 내가 의사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니잖아. 해결해 주지 못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들어만 줬는데도 말하고 나면 왠지 시원해. 그러니까 너네들 친구가 또는 연인이 뭔가 말하면 됐어 이러지 말고 그게 바로 뭐야?
자기 어떤 이 응어리를 풀려고 하는 시도란 말이야. 야, 그걸 아무한테나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잠깐만 오세요. 나 해포 좀 풉시다. 이러겠냐? 정말 친하니까 해포 푸는 거잖아. 그치? 나아가서 얌전한 애들,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 내성적인 애들 있잖아. 내성적인 애들 잘 성격 고쳐야 돼요. 내성적인 것까지 성격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회포는 풀어야 된다고. 회포를 안 풀면 뭐가 있어? 우라병이야. 너 우라병 들어봤지? 생각을 못 푸니까 특히 부부간에 꼭 하고 싶은 말인데 맨날 늦게 뭐 와서 술 먹고 와서 못 한다든가 권위적이라 말 못하면 이러다가 우라병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회포 풀다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도 정말 회포는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단어도 좀 알고.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너네 회포랑 회의는 또 알아야 될 거다. 그치? 의심을 품다, 생각을 품다. 됐지? 그럼 봐봐, 이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한다고 해서 꼭 의심을 품는 건 아니겠지? 야,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해서 희망을 드러낼 수도 있고, 회의를 드러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A도 집합 B. 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봐. 야, 그 작품에서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고 안 살펴볼 수도 있잖아. 근데 인간과 자연 나오면 무조건 관계야. 이때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봐봐. 야, 이렇게 해가지고 꼭 성찰하라는 법은 없지. 근데 가능성은 높지. 그래서 이거는 A도 집합 B이긴 하지만 거의 A도 집합 제로에 가까워. 이런 선택지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네. 그죠? 왜냐면 보통 자연과 인간을 얘기할 때 꼭 자연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잘못된 점을 얘기하잖아. 이럴 때가 많으니까 A0 또는 뭐에 가깝다?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건 유력한 답의 후보 같아요. 이것만 있다면 무조건 답입니다. 자, 이제 4번 봐. 자연물이 쇠락이 뭐지 얘들아? 쇠퇴 추락. 쇠퇴와 추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 자, 잘 봐봐. 이거지. 그러면 자연물이 쇠퇴하면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가능성은 되게 높지. 그래서 이것도 A도 집합 제로에 되게 가까운 선택지가 되지. 자, 한번 봐봐. 자연과 교감을 그러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야, 낙관은 무조건 좋을 거야 이런 거잖아. 야, 자연과 교감하면 그 장소에 대해서 다 낙관적. 이곳은 다 좋은 곳이야. 이런 거는 없잖아. 이건 A 집합 B입니다. 자, 됐어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약 15년 정도의 수능에 나온 형식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